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이엔드급의 정점인 대형급 하이엔드 스피커로 오디오 세트를 꾸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몇 가지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브랜드의 아무래도 플래그십 라인업의 대형급 스피커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가장 저렴하게는 아무래도 2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는 4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소위 말하자면 초 하이엔드급 혹은 울트라 하이엔드급이 되면은 스피커 가격만 억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나 홀에 그렇게 큰 대형급 스피커를 딱 세워놨을 때 오는 만족도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전체 예산 대비 스피커의 할당을 많이 해서 대형급 플래그십 기종을 구매를 하시다 보면 앰프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좀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것은 결국은 음질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음질에서 진정한 하이엔드 사운드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이엔드적인 사운드의 완성, 그리고 하이엔드 사운드의 정점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스피커들의 어느 정도의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될까요? 실구매 가격으로 2천만 원 미만의 앰프로는 하이엔드적인 사운드의 완성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초 하이엔드급 스피커들, 예를 들어서 포칼 같으면은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이글스톤 웍스의 안드라 3, BMW로 보자면은 최소한 802D 이상급부터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스피커에서 명성에 걸맞는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한, 제 개인적인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90% 이상의 사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2천만 원 미만의 앰프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 고성능 앰프의 출력에 대한 출력을 기준으로 한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성능 앰프라고 하면 출력 표기가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까요? 100W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00W급 앰프, 그리고 그 위에는 200W급 앰프, 그 위에는 이제 300W급 앰프가 되겠죠. 가정용으로 한 300W급 정도 된다, 300W가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이제 플래그십급, 최고급, 최고성능급이 되는 거죠. 그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들 간에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다라기에는 보장을 하는 출력 대비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출력 대비 성능과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0W급이 다르고 200W급이 다르고 300W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제품의 스펙표에다가 200W라고 내가 보장을 했으면 200W급에서 나와줘야 되는 그 성능의 기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작사별로 다 약속을 하면서 스펙 표기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통된 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스펙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전 세계 정점의 하이엔드 브랜드들끼리는 야, 우리 제품이 200W급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성능은 나와줘야 돼, 우리 제품이 300W급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성능은 나와줘야 되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브랜드의 200W급 플래그십 라인업의 하이엔드 파워앰프가 있어요. B라는 회사의 300W급 제품이 있어요. 두 제품은 가격이 비슷하다거나 하거나 300W급이 좀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그런데 두 제품끼리 비교를 했는데 B사의 300W라고 기재한 제품이 A사의 200W짜리 제품보다 누가 보더라도 성능이 더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300W라고 괜히 적어놔서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제작사라면은 100W급은 100W급대로, 200W급은 200W급대로, 300W급은 300W급대로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용이 되는 성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100W급으로 제품을 내놨다 그러면은 사실상 무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라거나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다라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200W급이 되죠. 200W급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급이 될 수 있겠죠. 200W급이 되면 그래도 상당히 준수하죠. 준수해요. 웬만한 경우에서는 다들 별로 불만이 별로 안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W급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죠. 다만 유명 브랜드의 200W급 파워앰프를 이용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90점 정도를
보장을 하는, 방어를 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300W짜리죠. 300W짜리가 되면은 이제 각 브랜드별로는 스테레오용 파워앰프로는 최고급 라인업이에요. 각 브랜드별로 이제 모노블럭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스테레오용 파워앰프로는 최고급이죠. 앰프의 성향에도 강력한 성향이 있고 부드러운 성향이 있어요. 강력한 성향의 300W와 부드러운 성향의 300W는 또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드러운 성향의 300W는 상대적으로 좀 얌전하죠. 근데 부드러운 성향의 300W의 경우에는 좀 더 소리가 딥하면서도 묵직하고 풍성하게 나오죠. 근데 순간적인 스피드하고 때려주는 맛, 그리고 다이나믹은 좀 아쉬울 수 있죠. 같은 300W라고 하더라도. 근데 강력한 성향의 300W다 그러면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깊이감이나 풍성함은 상대적으로 밀리지만은,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다이나믹이 약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다이나믹과 저음의 해상력과 정확도, 그리고 중고음의 뭐 스펙터클이라든지 스피드, 그리고 또렷한 느낌, 짜릿함, 그런 쪽으로 이제 좋은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체감적인 출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드럽고 묵직한 성향의 앰프보다는 이 강력한 성향의 앰프들이 체감적인 출력은 훨씬 더 좋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일렉트로 컴퍼니에서 새로 출시한 신제품이자 플래그십 파워앰프인 AW800 같은 경우가 강력하면서도 묵직한 성향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는, 스테레오로 사용을 했을 때는 300W, 그리고 모노블록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무려 800W의 출력을 보장하는 고성능의 파워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물량 투입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대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앰프의 심장이라는 게 이제 피를 몸체에 이제 피와 함께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앰프의 심장은 뭐냐? 앰프의 심장은 이제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도넛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트로이달 트랜스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전기 코일을 굉장히 고밀도로 이렇게 팍 이렇게 말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요. 이 트랜스가 고용량으로 들어갈수록 무게의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트랜스 용량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00V의 트랜스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2개가 들어갔으니까 8이 16 해가지고 1600V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1000만 원대에서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인티앰프들, 그러니까 파워앰프가 아니라 인티앰프들, 아무래도 인티앰프는 이제 내부가 좀 좁죠. 얘네들은 부피가 크지만, 얼마든지 부피를 크게 만들 수 있지만은 인티앰프는 이제 부피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콘덴서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대에서 콘덴서 용량이, 캐패시터 용량이 10만을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려 21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 증폭부에 TR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TR이 또 이제 1000만 원대 인티앰프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1000만 원대 인티앰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 들어간 앰프는 8개짜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한 16개 이런 정도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무려 바이폴라형 트랜지스터가 무려 3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구형 플래그십 기종이었던 AW400이 무게가 41kg인데 이 제품은 무려 크기 차이는 별로 없지만은 무게가 무려 55kg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투입도 얘가 특히 이제 그 전원부 캐패시터가 좀 늘었어요. 구형에 비해서. 구형도 물량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기종이었는데 캐패시터 용량이 늘었고, 그리고 저 증폭부 설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증폭부 설계가 과거에는 좀 빈틈이 이렇게 이제 빈 구석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내부 사진을 보면 훨씬 더 빽빽해요. 방열판도 좀 더 큰 거를 사용을 한 것 같고, 그 앞에 중간 부분에 캐패시터 같은 것도 훨씬 더 고용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TR이 설계된 방열판과 방열판 사이에 설계 같은 것도, 소자 같은 것도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빽빽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만듦새 같은 경우도 셰시 같은 것도 훨씬 더 단단하고 무거운 셰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형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면 기본적으로 스테레오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사실 과거에 이 제품 소개한 영상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모노블럭 기준으로 청음 영상 스타일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던 영상인데,
오늘은 스테레오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 대로만 사용을 하셔도 저는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하다. 가격 대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300W급의 플래그십에 해당되는, 그리고 초하이엔드급 대형 스피커를 이 한 대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90점 이상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 나오더라. 그거를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해보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또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스테레오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능이 아니고요. 뒤에 후면 단자를 보면은 바이 와이어링으로도 매칭이 가능하고요. 바이 앰핑으로도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연결 방식을 바꿈에 따라서도 음질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음질 차이가 클 수는 없죠. 앰프 자체는 똑같으니까. 스피커들도 바이 앰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싱글로만 연결이 되는 스피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앰프를 구매를 하셨을 때, 고성능의 앰프를 구매를 하셨을 때 바이 앰핑 방식으로 연결해 줬을 때 음질이 분명히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죠. 나름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테레오 방식으로 한 대만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한 대를 더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한 대를 더 추가를 했을 때 모노 방식으로도 따로따로 바이 앰핑이 또 가능해져요. 왼쪽 스피커 바이 앰핑, 오른쪽 스피커 바이 앰핑. 그러니까 모노 바이 앰핑이 되는 거죠. 느낌이 새롭죠? 아직까지 모노 바이 앰핑이라는 방식 자체에는 실현할 수 있는 파워 앰프가 거의 없었는데 이 앰프는 그 모든 연결 방식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제품답죠. 그리고 비싼 제품답고. 자, 그렇다면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AW800은 모노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두 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최고급 궁극의 파워앰프라고 봐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리뷰들을 좀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어떤 앰프라고 비교를 하느냐, 대표적으로 볼더 앰프 같은 쪽하고 비교를 좀 해요. 굳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브랜드죠. 그런데 그 앰프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모노블럭하고.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좋아요. 물건이 진짜 좋기는 좋고, 그러는데 가격이 좀 비싸죠. 솔직히 좀 부담되긴 하죠. 저렴하면 2,600이고 비싸면 4,500이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AW800 모노블럭으로 앰프를 매칭을 한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비싸게 잡으면 뭐 8천만 원. 거기다가 소스 기기 매칭하고 케이블을 또 막선을 쓸 수는 없잖아요. 케이블 또 적당히 매칭을 하고 뭐 액세서리도 쓰고 그러면은 억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억대만 써서 그 정도 사운드를 들어야 될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90점이 넘는 사운드를 무조건 보장을 받자라는 게 제가 항상 생각해 오는 제 신념이에요. 일종의. 그냥 스테레오용 구성 AW800 두 대가 아니라 한 대만으로도 92점 정도? 91.2점 정도의 사운드, 90점이 넘어가는 사운드. 환경이나 개인에 따라서는 90점이 훨씬 더 넘어가는 사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사운드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구형이었던 AW600의 사운드를 들어보고 AW800의 사운드가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어도 요즘은 몇 번이 바뀌어요. 몇 번이. 그리고 음질적인 트렌드, 녹음 방식, 그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근 20년의 세월 동안 바뀐 녹음 방식, 그리고 음질을 구현하는 방식, 음향 기술, 그리고 음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종류, 그리고 그 당시에는 CD가 주 소스였지만은 지금은 스트리밍에서부터 고음질 음원까지 그 표현에 대한 레인지 폭 자체가 훨씬 더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음질의 트렌드가 동일할 수는 없죠. 아무리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좋은 하이엔드 사운드라는 건요, 중고음만 깨끗하다고 해서 좋은 하이엔드 사운드가 아니에요. 음질이 좋다라는 것은요, 중고음의 선명도만 좋아진다라고 해서 음질이 좋다라는 것은 이건 아마추어적인 개념이에요. 가수가 고음만 잘 낸다라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르냐, 아마추어적인 개념이다 이거예요. 앰프가 성능이 좋으면은요,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중고음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래도 밑으로 떨궈주면서도 중고음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레인이라는 게 위로도 확장이 돼야 되지만 아래로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스피커 제작사와 앰프 제작사가 동일한 제작사여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튜닝과 세팅과 매칭을 해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앰프라고 하더라도 비싼 돈 주고 매칭을 했는데
어떤 매칭은 중저음은 허전해지면서 그냥 중고음만 빽빽거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앰프 매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앰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매칭이 잘못되면은 고음은 오히려 답답해 버려요. 아, 이 앰프 출력도 넣고 되게 비싼 앰프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우리 집에서는 매칭을 했는데 이렇게 소리가 답답하지? 저음만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소리가 답답하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원대 앰프 가지고 스칼라 유토피아나 아니면 무게가 한 90kg 내외의 그런 스피커들에 매칭을 했을 때 중저음이 뚝 떨어지는 느낌, 정말 심장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듯한 느낌, 다른 이웃집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오!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의 긴장감이 들 정도의 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 뚝 떨어지는 느낌의 저음이 나옵니까? 근데 이 정도가 되어야 그런 느낌도 원활하게 나와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저음이 앰프 매칭상 안 나오는 상황과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내가 가려가면서 듣는 것과는 만족도의 차이가 너무 다르죠. 다이내믹 레인지라는 게 동시에 낼 수 있는 초고역과 동시에 넣을 수 있는 초저역의 레인지를 보고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뚝 떨어지는 초저역의 순간적인 스피드, 초저역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다이내믹도 나와야 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쫙 깔리는 저역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다만 모노블록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경제적인 여건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어서 그냥 말려도 모노블록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아, 모노블록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인데, 설계가 된 제품인데 당연히 모노블록으로 써야지 하시고 쓰지 말라고 하셔도 모노블록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모노블록으로 가게 되면은 확연히 이제 그 중고음의 생생함이라든지 저음의 스피드가 확연히 더 좋아지기는 해요. 모노블록으로 매칭을 해주면은 당연히 더 좋긴 더 좋죠. 더 좋기는 더 좋지만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용이 반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AW800 한 대 가격은 사실 전형적인 하이엔드 마니아분들에게는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성능 대비, 물량 투입과 성능 대비, 만듦새 대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실질적인 판매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아주 가성비가 뛰어나다. 아주 가성비가 뛰어나면서 그냥 한 대만 사용을 해도 궁극적인 성능도 굉장히 만족할 만하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기가 좋은 그런 초대형, 대형 하이엔드급 스피커들에게 매칭을 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성능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